그래서 1774년 10월에 식민지인들은 전쟁 준비에 착수합니다. 콩코드에 모여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급진 독립파들이 이게 주도해서 그들의 재산, 생명,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만든 병이 유명한 미니트맨, 민병대를 만든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1분 대기죠. 네. 당시 영국의 군대는 사실 세계를 호령했잖아요. 이 미니맷은 그냥 농부들이야. 기능공들. 훈련을 받았겠어요? 게임이 안 되겠는데요? 네, 그런 1분 대기조가 만들어지는데 당시 한 18,000명 정도가 지원해서 모집에 응합니다. 우와. 만만치 않은 숫자죠. 그런데 영국 군들은 어떻든 간에 식민지인들이 콩코드에서 전투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가만 놔두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700명 이상의 영국 정규군이 콩코드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의 서막을 여는 렉싱턴 콩코드 전투가 시작된 거예요. 렉싱턴 전투. 자, 지도를 보면서 당시 전투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보스턴 보이죠? 네. 콩코드가 여기입니다. 보스턴에서 콩코드까지 약 한 25마일, 많아야 40km 정도 되죠? 40km밖에 안 돼? 40km. 자, 그래서 700명이 넘는 빨간 레드코트를 입은 영국 정규군, 멋지잖아요. 드럼을 치고 진격을 합니다. 근데 우연히 여기서 렉싱턴에서 허접한 77명 정도 미국 문명대를 만난 거예요. 이름 7명의 훈련이 안 된 미국의 미니맨들이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요것들 봐라 하고 전쟁을 했을까요? 아, 도망가야죠. 이게 도망갔으면 전투라고 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요? 아, 도망가. 일단 뒤로 후퇴해야지. 수적으로 너무 불리한데 붙는다고? 그래도 전투인데. 미니맨들이 도망가려고 했어요. 놀래가지고 어머 하고 후퇴를 하는데 총이 발사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모릅니다. 누가 총 그 한 발을 쐈는지. 아, 우연히 시작이 됐구나. 본의 아니게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민병대는 8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제끼고 콩코드로 계속 진격을 하죠. 그런데 콩코드에서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 콩코드 전투는 이후에 미국 식민지인과 영국 간의 전투의 양상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영국군의 전투 방식은 뭐였어요? 기선제압이 중요해요. 그래서 유럽식의 전투는 라인 대열로 딱 서서 총 내려 발사, 좀 쉬었다가 또 2열 발사,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영어로 랠리를 하는 겁니다. 계속 교전을 하고 상대방이 이제 도망가거나 흐트러지면 돌격하는 게 영국식, 즉 유럽식의 대결인데 미니맨은 그런 훈련을 안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지형지물에 박습니다. 도망가면 어디에 숨을지, 어디에 큰 나무가 있는지. 게릴라구나. 게릴라전. 게릴라전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서 나무 위에 외양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이런 전투에 영국인들이 혼비백산해요.
근데 이게 먹힙니다. 먹혀요. 아, 먹히지. 이때 민병대들은 이 탄약고를 다른 데로 이미 옮겼어요. 영국군은 더 이상 전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다시 보스턴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미국의 민병대가 영국 정규군에게 상당히 큰 타격을 주는 거예요. 이때 피해자를 보면은 이 렉싱턴 컨코드 전투를 다 해서 민병대 사망자가 49명, 부상자가 39명. 영국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무려 73명, 2배가 됩니다. 174명이 부상당합니다. 이야. 자, 이런 전투가 끝났을 때 민병대들의 반응이나 미국 독립을 주장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어요? 이거 할만하네. 뭐 이거 영국군들 뭐 외형만 이렇게 겉만 건사하지 번지를 하지. 별것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의 승리로 이제 영국과 식민지들은 이제 선을 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영국과의 충돌이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1775년 5월에 제2차 대륙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비해서 이 대륙에서는 두 가지 주요 안건이 통과되는데 하나는 민병대보다는 조금 체계적인 독립군을 창설하자. 두 번째는 누가 지휘할 것인가, 총사령관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때 선출된 총사령관이 누구였을까요?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이었죠. 바로 미국의 영웅 조지 워싱턴입니다. 딱 그 달러에 그려져 있는 그 모습이네요. 1달러에 새겨진 조지 워싱턴입니다. 돈의 액수와 상관이 없이 1달러 최초의 지폐에 조지 워싱턴을 새기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조지 워싱턴은 아까 얘기했던 1756년부터 1763년까지 프랑스와 오하이오 강 유역을 놓고 대결해서 영국이 이겼잖아요. 네. 그때 식민지인들을 대표한 영국군이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아이러니하게도 득이 돼서 미국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선출돼서 활약을 했고 초대 대통령이 된 인물입니다. 우와. 2차 대륙회의가 열린 후에 영국왕 조지 3세는 드디어 식민지들이 아까 강제법을 철회해 주라고 청원서를 냈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보냅니다. 거기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아 있는데 뭐라고 했을까? 영국은 식민지와의 교역을 단절할 것이고 식민지들이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영국 정규군을 파견해서 반역자들을 처단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거예요. 미국인들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거예요. 강하게 나옵니다. 와, 완전 강경 대응이네. 그래서 식민지는 더 똘똘 뭉쳐서 독립전쟁을 본격적으로 치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한 독립을 결정하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돼요. 당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을 해야 되나? 꼭 독립을 뭐? 해야 되나? 그러죠. 그런 생각이. 자, 생각해 보세요. 대영 제국은 세계의 지금 질서를 이게 제패하고 있는데 만약에 완전한 독립이 됐다고 그래요. 어떻게 운이 좋게. 강한 영국 군대가 보호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프랑스, 스페인, 특히 인디언들과 대결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영국의 보호 없이 살 수 있겠어? 이런 거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독립파들의 입장에서는 독립전쟁으로 가야 한 뚜렷한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을 설득시킬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결정적인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가 한번 볼까요? 누구야? 커먼 센스라는 상식의 저자 토마스 페인입니다. 이 사람은 1776년 자기가 썼던 글들을 모아서 상식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게 대박이 터진 거예요. 당시 미국의 인구가 한 300만 명이 좀 넘었는데 수개월 만에 50만 권이 팔립니다. 우와. 그 어마어마하죠. 당시에 50만 권이면. 어떤 내용인지 읽어줄래요? 지난 수세기 동안 영국은 군주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거짓말을 했다. 정부가 국민을 억압할 때는 왕에 가까운 고문들이 비난받았다. 그동안 왕은 비난으로부터 벗어난 정당함의 대명사로 여겨졌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왕은 폭력으로 지배해왔다. 조지 3세 역시 자기 마음대로 식민지인들의 복종을 강요하는 단순히 잔인한 짐승에 불과하다. 아니, 왕을 짐승이라고 한 거예요? 너무 도발적인데요? 그렇죠. 핵심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내가 미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미국은 다르더라. 미국이 세계 유일한 희망이더라. 계몽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자유와 평등을 구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더라. 그래서 딴 생각하지 말고 미국은 완전한 독립으로 끝까지 가라. 이게 상식이야. 그래서 제목을 상식으로 정한 거예요. 그게 상식이다. 제목을 커먼 센스로. 가능하면 영국과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갈등을 하고 있을 때 토마스 페인이 결정적인 논리를 제공합니다. 지금까지도 미국에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상식이 발간되고 약 6개월 후인 1776년 7월 4일. 7월 4일 아시겠죠? 미국에서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뭐죠? 독립기념. 독립기념일이죠. 7월 4일 미국은 13개의 식민지 대표가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공식적으로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로부터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다.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이다. 자,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 미국 독립의 아주 중요한 슬로건이죠. 이거였는데 핵심은 자유, 리버티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문서의 가장 뭐랄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주들이 사실은 독립을 하겠다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별도의 나라 같은 개념이었어요. 자기만의 주지사가 있었고 주경을 넘어서 뭐 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 독립선언문을 쓰면서 그거를 같이 하나로 됐다는 게 사실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기 이렇게 멋진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자유, 행복, 추구권. 그래서 피터 씨는 좀 질투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조지 왕도 되게 그냥 짜증났어요. 그거 보고. 근데 또 영국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배신감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영국인들 그쪽에 가서 이제 또 독립한다. 이거 뭔 일이지? 그래서 분노했어요. 네.